안녕하세요. 마고 길냥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제목이 좀 세죠? 제가 올 3월에 수명산파크의 가치를 모른다면 마곡을 잘한다고 할 수 없다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보다도 더 세죠? 간단히 말하면 수명산파크 최대 약점이 지하철이 없다는 거죠. 1, 2단지만 5호선 마곡역 이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1, 2단지만 가격이 좀 더 높죠. 한데 만약 수명산파크 전체가 지하철 역세권이었다면 현재 가격일 리가 없는 거죠. 수명산파크 요즘에 가격 많이 올랐지만 수명산파크 전체가 지하철 역세권이었다면 지금 가격보다 아마 최소 1억 5천 내지 2억 정도는 더 비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명산파크 보고 SH 브랜드 아파트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연결 안 된다. 공공임대 비중이 절반이나 된다 등 여전히 이제 그 약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마곡 엠벨리 7단지 34평 17억 5,500만원 찍었죠. 제가 알기로 현재 마곡 엠벨리 7단지 34평 RR 물건이요. 로열동 로열층 물건은 2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언론 보니까 그래도 매수세가 붙었는데 주인이 계좌를 잘 안 보여준다 그렇다고 합니다. 12단지는 최근에 16억 7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34평이. 12단지는 총 363세대 가운데 공공임대가 269세대나 됩니다. 무려 75%나 되죠. 7단지도 SH 아파트고 공공임대 끼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 가운데 강남 3구 빼고 7단지나 12단지 가격 넘어선 곳 얼마나 됩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끼어 있다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사실 마곡 엠벨리 초기 2014년에 이제 입주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닌 게 임대만 타는 거였죠. 그래서 분양가 4억 3천이었는데 절대 5억 못 넘는다. 6억 못 넘는다. 7억 못 넘는다. 10억 못 넘는다. 그러더니 이제 임대 때문에 15억 못 넘는다 라는 분들 많았지만 이제 15억 넘고 나니까 이제 그 소리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동영상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엠벨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명산파크에 공공임대가 들어있다는 건 나중에 재건축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표입니다, 이거. 엠벨리는 2014년식이고 수명산파크는 2007년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얘기하는 게 이제 너무 빠르지만 옛날에는 이 공공임대가 절반이라 돼서 나중에 절대로 재건축 안 된다. 그리고 재건축 돼봤자 또 정부 브랜드인데 뭔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까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 별 근거가 없다는 걸 이 동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명산파크 최대 문제가 지하철인데 최근에 제가 서울시 공식 문서를 다시 살펴본 결과 수명산파크의 지하철 노선 한 개는 들어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문서를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최근에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2020년 11월에 공개된 문서인데 제가 이제 그 문서의 존재를 미처 모르고 있었어요. 또 제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5세 삼거리의 비밀 본편과 속편 동영상을 올렸죠. 그 동영상에서 제가 뇌피셜 1000%를 전제로 해서 수명산파크 쪽으로 정확히 말하면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외발산 사거리 쪽이죠. 거기에 2호선 신정지선이 연장되면서 수명산파크가 더블 역세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문서를 살펴본 결과 뇌피셜 1000%를 뇌피셜 50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에서 2030년까지가 대상입니다. 이 문서가 2020년 11월에 제작됐어요. 이 357쪽을 보면 서남권 경전철이 나옵니다. 요건 신규 검토 노선입니다. 신림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경전철이에요. 총 길이가 한 18km 되고 정거장 12개고 환승이 4개예요. 삼량 1편성 철제 바퀴입니다. 고무 바퀴보다 철제 바퀴가 더 수속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참 여기에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건 환승역입니다. 신림역, 난곡로 입구, 독산로 입구, 가산 디지털 단지, 한일아파트, 9일역, 1호선 여기 지나죠. 9일역, 개봉 1동 사거리, 강월 조교 사거리, 신월 IC, 화곡로 교차로 입구, 그리고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이거 외발산 사거리죠. 여기 김포광까지. 수명산파크가 여기 있잖아요. 수명산파크 역세권 되는 거죠. 요건 그 문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 빨간색은 검토 대상 노선 가운데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 초록색 있죠? 요건 신규 검토 대상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굵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기존선 개량 노선입니다. 방금 본 지도를 제가 좀 확대해 봤습니다. 이게 경전철 목동선이죠. 당산에서 시작해서 금옥 여중구, 여기가 서부 트럭 터미널 거기에요. 그 다음에 화곡로 교차로 입구까지 건설 예정이죠. 서남권 경전철은 바로 신림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금옥 여중구에서 화곡로 교차로 입구까지는 겹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선로를 공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9년 9월에 나온 김포공항 일대 종합발전 구상 용역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경전철 목동선이 화곡로 교차로 입구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역까지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2015년 6월에 나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경전철 목동선을 더 김포공항 쪽으로 연장하는 걸로, 여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그 바로 옆에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외발산 사거리 일대죠. 그 다음에 102번, 여기는 국립항공박물관이에요. 101번은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도 경전철 목동선의 김포공항 연장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다 서울시 공식문서죠. 제 생각에는 경전철 목동선의 김포공항 연장보다 서남권 경전철 노선이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산 디지털 단지, 신림역을 연결하죠. 가산 디지털 단지는 국가급 산업단지죠. 중요한 곳이죠, 여기. 서울 2030 플랜에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서남권에 속해요. 근데 이상하게 강서구하고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이 연결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서남권 경전철을 신규 검토 노선으로 생각한 건 이 같은 서남권에 속해 있는 강서구와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신규 검토 노선이지만 김포공항 복합개발 계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남권 경전철 가능성이 저는 꽤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김포공항으로 기존에 이제 5개의 노선이 있잖아요. 2023년에 대곡소사선까지 개통하면 5개 노선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또 경전철을 김포공항역 쪽으로 연장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서울시 공식문서에서 3번이나 언급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아무튼 김포공항 쪽으로 경전철이 어떤 것이든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수명산파크는 역사권이 되는 거죠. 이 문서는요, 올해 9월 10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서울시의회 산하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업무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용역 추진 그 결과를 보고한 거예요. 2호선 신정 차량기지하고 5호선 방화 차량기지를 통합해서 김포나 검단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한 1년 동안 서울시가 용역 조사를 했었죠. 용역 자문회의 결과 충분한 BC 값이 확보한 데어 추가 대안 검토.
5호선 김포 연장과 연계, 신정 방화 차량기지 통합 및 건폐장 동시 이전 방안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분석, 추가 대안으로 부천 대장지구 이전 방안 검토,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정 방화 통합 차량기지가 김포 고촌의 신공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이제 그게 나가리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천 대장지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문서 가운데 보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하며 국토부에 2호선 연장 및 신정 차량기지 단독 이전 방안 의견 제출이 5월 27일이에요. 근데 6월에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를 했는데 요건 빠져 있거든요. 5호선의 김포 검단으로 연장은 추가 검토 사항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2호선 신정지선 연장 및 신정 차량기지 이전 방안은 거기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상당히 헷갈리는 건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마다 수립해요. 근데 중간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일부 수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및 신정 차량기지 단독 이전 이건 6월 달에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혹시 서울시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확보, 경제성 확보겠죠. 이전 대상지 지자체와 협의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부천시 강서구동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거죠. 왜냐면 그 부천 대장지구로 이전 검토했는데 거기가 부천시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강서구하고 접경 지대이기 때문에 강서구 땅도 있어요. 이제 그날 서울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교통기획관 여장관 이런 말이 나와요. 양천 아파트를 이 신정 차량기지 부분이에요. 양천 아파트를 존치하냐 이전하냐 그 다음에 신정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 이익을 다 포함시키느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2호선, 5호선 차량기지를 같이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유일하게 그나마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정 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신정지선만 부천 대장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식으로 저희가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린 거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양천 아파트는 2호선 신정 차량기지가 총 7만 평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만 평 정도 뚜껑을 덮어가지고 서울시가 1995년에 20년, 50년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게 한 2,900세대 돼요. 그 아파트를 말합니다. 장상기 위원이 그러면 결국은 신정지선을 옮긴다면 까치산역에서 뺏어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신정지선이 까치산역까지 돼 있기 때문에 까치산역에서 그러면 대장신도시 쪽으로 해서 연결하겠다? 교통기획관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상기 의원이 그 부천 대장지구로 가면 부천시에서 반대할 텐데 어떡할 거냐 하니까 교통기획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창기에 원종 홍대선 추진할 때 신정 차량기지까지 받는 것 자체를 그쪽에서 반대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설명할 텐데요. 원래는 대장 홍대선, 그때는 이제 원종 홍대선이지 2019년에 서울시가 대장 홍대선 차량기지하고 2호선 신정 차량기지를 통합해서 부천 대장지구, 그러니까 지금 신정 차량기지를 옮기려고 하는 그 후보지, 그 위치가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때 서울시가 요구한 땅이 93,000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너무 넓어서 그 정도 부지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해서 대장 홍대선 단독 차량기지만 짓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던 부지라고요. 근데 거기를 다시 한번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강서구 땅도 겹쳐 있기 때문에 강서구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죠. 자, 이 속기록을 보면서 제 의문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이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두 번째, 2호선 신정 차량기지만 단독 이전한다면 그 노선은 그냥 까치산에서 화곡역을 안 거치고 바로 부천 대장지구로 가는 것인가?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천시와 강서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하려면요. 대장 홍대선 방화 차량기지, 신정 차량기지, 그 복잡한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2012년에 강서구가 서울시에 2호선 신정지선, 이게 이제 신도림역에서 까치산까지만 오거든요. 요걸 화곡, 가양역까지 연장 요구를 했습니다. 2013년 6월에 서울시가 이 노선을 화곡에서 가양 거쳐 한강 건너 상암 지나 홍대 입구까지 가는 경전철로 바꿨습니다. 2014년에 부천시가 이 노선을 부천 쪽으로 연장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종에서 홍대 입구로 가는 중형전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종 홍대선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2호선 신정지선은 까치산역에서 화곡역까지 한 개 역 사이죠. 그건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이때는 원종 홍대선 차량기지는 2호선 신정 차량기지와 공동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 3월 용역 결과 신정 차량기지 용량이 부족해서 원종 홍대선 차량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원종 홍대선 차량기지와 2호선 신정 차량기지를 통합해서 신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신정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나온 겁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주변 주민들의 소음, 분진 피해 때문에 이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철도공학적으로 원종 홍대선 차량기지 수용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차량기지 관련해서 이제 김포나 검단 쪽, 그쪽 계양 쪽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그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얘기 나왔을 때 그 주변 주민들 불만 때문에 옮기는 거니까 우리가 굽힐 필요가 없다. 똥줄 타는 건 서울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 7월에 인천시가 원종 홍대선 청라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신정 차량기지를 청라에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조사 결과 2호선 첫차 시간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라가 너무 멀어서 청라로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원종 홍대선이 부천 대장 신도시까지 연장되면서 대장 홍대선으로 바뀌게 되죠. 2019년 3월에 관계기관 지자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신정 대장 홍대선 통합 차량기지 부지 면적이 93,000평이나 되는데 너무 커서 부천시 강서구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장 홍대선 차량기지만 5세 삼거리 부근 체육시설 지하, 이게 강서구 공항동하고 부천시 원종동 경계 지점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2호선 신정 차량기지, 5호선 방화 차량기지를 통합해 김포나 인천 검단 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됩니다.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이전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됐죠. 2019년에 가서 2호선 신정 차량기지하고 5호선 방화 차량기지 통합 이전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2020년 7월부터 신정 방화 통합 차량기지 이전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9월 결과가 나왔는데 비시값이 너무 낮아서 통합 이전은 무산된 거고요. 자, 앞에 봤던 문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5호선 방화 차량기 이전은 완전히 무산된 것인가? 이 보고서에 보면 2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차량기 이전 타당성 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가 대안으로 부천 대장지구 이전 방안 검토. 속기록에는 2호선 신정 차량기지 이전 관련 지류 응답만 있고 5호선 방화 차량기지 관련 언급은 없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는 두 차량기지를 함께 묶어서 언급하는 바람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방화 차량기지 이전을 시간 두고 보겠다. 김포시가 2023년까지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다시 용역을 할 모양이더라고요. 또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방화 차량기지 이전 자체가 이미 무산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2015년에 서울도시교통공사가 5호선 방화차량기지를 9호선 개화차량기지 옆으로 이전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는 비식값이 너무 낮아서 서울시가 거의 한 6,700억인가 7천원 정도 적자를 보는 걸로 나와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5호선 연장을 그때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거죠. 2017년부터 방화차량기지하고 건폐장을 김포로 옮기면서 5호선을 그쪽에 연장하면 좀 더 비식값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마곡이 떴기 때문에 그 땅 11만 6천 평이거든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합쳐서 마곡지구에서 2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땅이잖아요. 더군다나 한강변이고 입지가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그냥 방화차량기지를 2015년 때처럼 9호선 개화차량기지 옆으로 옮기고 건폐장은 자원순환재생센터 지어서 강서구 관내로 옮기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량기지 건폐장을 강서구 관내에서 이제 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언급했던 서남권 경전철이 건설될 경우에 차량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방화차량기지와 통합도 차량기지를 구성하지 않을까요? 제 통밥으로는 9호선 개화 차량기지 옆이 딱 맞는데. 신정차량기 이전 관련해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울시 의회 광역철도 특위 속기록을 보면요.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정 홍대선이 전용 차량기지를 했을 때와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했을 때 통합으로 했을 때 지금 비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때 2019년 12월에 원래 대장 홍대선하고 2호선 신정 차량기지를 통합해서 건설하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조사해보니까 통합 차량기지가 너무 비식값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장 홍대선 단독 차량기지만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서울시 의원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교통기획관이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차량기지를 건설하면 3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한데 9만 3천 평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지 개발에 따른 사업비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기획관이 신정 차량기지가 개발이 된다면 그 개발 이익을 이 사업에 연계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작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정 차량기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파트로 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했죠. 양천 아파트가 신정 차량기지 7만 평 가운데 뚜껑 3만 평을 덮어서 위에 서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BC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는 서울시가 신정 차량기지에 한 3만 평 정도 양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어서 신정 차량기지 옮긴 다음에 나머지 땅을 개발해도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서 비식값이 낮다라고 그때 서울시 의회에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정 차량기지만 단독으로 옮겨도 비식값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한 2년 만에. 글쎄 그 이유가 뭘까? 그동안 부동산 값이 너무 폭등해서 신정 차량기지에서 양천 아파트 부분 빼고 나머지 4만 평만 개발해도 개발이익이 높아진 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면 신정 차량기지에 양천 아파트가 서 있잖아요. 2900세대 1995년에 완공된 건데 곧 있으면 30년 되잖아요. 30년이면 재건축 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100% 서울시 소유 물건이거든요.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정 차량기지 옮기고 그 아파트를 서울시가 재건축하는 거죠. 목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는 이제 신정동이지만 신정동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도 다 이제 목동이라고 하죠. 아무튼 목동에 있으니까 기존 공공 임대 물량 외에 추가로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있겠죠. 목동에 있으니까 비싸게 분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울시가 많은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신정 차량기지 옮기는 그 막대한 비용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서울시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이거 순전히 제 그냥 주관적 추측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신정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입니다. 여기. 서울시 교통기획관 얘기는 까치산에서 이렇게 손을 빼서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원래 2호선 신정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나온 건 원종 홍대선 때문에 나온 거고, 원종 홍대선의 시발은 2호선 신정지선의 화곡 가양 연장 사업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 교통기획관 말은 화곡역 패싱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화곡역 패싱은 발생하기 힘들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강서구가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정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 가운데 한 40%는 강서구 땅인데 강서구가 차량기지 땅만 내주고 2호선 신정지선이 화곡역 안 지나는 걸 오케이 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얘기한 까치산에서 부천 대장지구로 선을 빼겠다는 이 선은 그냥 인입선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인입선이란 정비를 받으려는 전동차 혹은 뭐 운행을 마친 전동차가 차량기지로 들고 나갈 때만 이용하는 선이에요. 인입선이. 그 인입선을 말하는 게 아닌가. 2호선 신정지선에 화곡역 패싱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요게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노선소. 이게 좀 옛날 그림이긴 한데 인천시가 원래 홍대 입구하고 이 신도림역에서 2호선을요. 이 청라까지 연장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2호선 신정 차량 기지를 청라에 받겠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첫차 시간에 될 수 없어서 이게 무산이 됐다고. 근데 그 뒤에 인천시가 계획을 바꿨어요. 원종 홍대선이 지금 대장 홍대선이 됐잖아요. 요걸 청라까지 연장하는 걸로. 청라 시민들은 이 선을 타고 홍대 입구까지 가고 신도림으로 갈 경우에는 까치산에서 화곡까지 2호선 신정지선이 연장되면 화곡역에서 환승해서 신도림으로 가는 걸로. 뭐 일종의 이제 Y자가 되는 거죠. 인천시는 정말 Y자를 좋아해요. 여기에서도 까치산과 화곡역 사이 신정지선 연장은 확실한 거죠. 10월 18일 중부일보 기사인데 서울 2호선 청라 연결 사업 첫발뗐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2021년 제3회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걸고 원안승인으로 통과됐다. 애초 프로젝트가 서울 2호선의 청라 연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장 홍대선을 청라로 연장하는데 그걸 계속 2호선 청라 연결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청라역부터 홍대역까지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는 대장 홍대선을 이용할 계획이고 신도림역까지는 까치산역을 통해 신도림역으로 내려가는 신정지선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분명하죠? 2호선 신정지선의 화곡역 패싱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요건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이게 지금 대장 홍대선 지하 차량기지거든요. 여기가 5세 삼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통기획관 얘기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니 강서구 땅에 차량기지도 봤는데 그리고 화곡역 패싱은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온 김에 뭐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게 제가 5세 삼거리의 비밀 본편과 속편에서 뇌피셜 1000%를 전제로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음 지도는 5세 삼거리 부분에 지하철망을 제가 다 표시를 한 겁니다. 대장 홍대선이죠. 분홍색. 그 다음에 대곡소사선이 이렇게 지나죠. 그 다음에 이 목동선하고 서남권 경전철이 이렇게 지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뇌피셜이지만 2호선 신정지선이 자 외발산 사거리 쪽을 지나서 5세 삼거리 지나서 이쪽으로 여기는 이제 부천 대장지구 강서구하고 경계 지점인 신정 차량기지 예상 후보지 그리고 여기가 대장 홍대선 지하 차량기지. 자 지금 김포공항 이 남쪽 지역이 가보면 뭐 황량해요 완전히. 근데 어떻습니까? 서울시 계획 그리고 제 뇌피셜이 실현이 된다면 이 지역이 대단한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서 수명산 파크는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이게 2021년 1월 25일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부천 대장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인데요. 이 주변 도로 다 뭐 확장하고 개선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15번이 오종로고 16번이 소사로입니다. 활주로 남쪽 부분에 가면요. 부지 면적이 한 10만 평가량 되는데 한 3만 평 정도는 이미 그 잔디밭이 깔려 있어요. 체육시설 있고. 나머지 7만 평 가운데 제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한 2만 평 정도가 건폐장이 있어요.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한 두세 개 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택배업체, 뭐 물류창고 같은 것도 있고 건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오종로하고 소사로로 건축 폐기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장 신도시 공사 착수하고 주변 도로를 확장할 경우 제 생각에는 건축 폐기물 운반 트럭을 못 다니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폐장은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정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로 여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혹시 김포공항 활주로 남쪽 요 지역으로 지금 건폐장이 있는 지역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대장 홍대선 지하 차량기지가 이 5세 3거리 체육시설 바로 밑에 여기에 있거든요. 원래 2019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계획은 대장 홍대선 차량기지하고 신정 차량기지를 통합해서 건설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중간에 5호선 방화 차량기지하고 2호선 신정 차량기지 통합해서 김포나 검단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은 무산된 상황이죠. 혹시 만일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또 대장 홍대선 지하 차량기지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2019년 원래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제가 도시공학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 뇌피셜인데 여기는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지점이에요. 이 밑에는요 뭐 택배회사 물류창고, 건폐장 이런 거 빼고는 다른 사무실 위치하기가 힘들어요. 항공기 소음이 워낙 심해서. 그래서 이제 뭐 신정 차량기지 지상에 건설할 수도 있고 뭐 지하에 건설한다고 해도 여기는 제 생각에는 토지 보상비가 굉장히 적게 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까치산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몇 킬로인가가 6km? 6km 정도 연장될 거예요. 부천 대장집까지 가면 한 8km. 지하철 1km, 중전철 건설 비용이 1,000억 정도 들잖아요. 공사비도 좀 아낄 수 있고. 올해 8월 조선일보 기사인데 서울시 사상 최초로 정비사업지 조합원 된다. SH공사를 내세워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유주들처럼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마포 태영 아파트인데 이게 1999년 준공된 거고요. 총 1992가구 가운데 568가구가 서울시 소유 임대아파트입니다. 서울시는 568가구 임대 물량을 활용해 리모델링 조합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향후 마포 태영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의결사항에도 참여할 생각이다. 서울시 이번 방침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첫째, SH공사가 SH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수명산파크, 마곡 엠벨리 등 나중에 재건축, 리모델링 때도 마찬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명산파크 2007년식이고 엠벨리 2014년식이니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얘기 나오려면 멀었지만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끼어 있어서 나중에 재건축 리모델링이 힘들고 설사돼봤자 또 브랜드가 폭망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죠.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한다면 브랜드가 이른바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물론 브랜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브랜드빨 기껏해야 10년 간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민간조합은 아마추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 선정 전까지 건설업체는 을입니다. 그러나 선정 뒤에는 갑으로 돌변합니다. 시공사 선정 전에 약속했던 시설을 안 해준다거나 그 시설 이후로 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거나 원래 얘기했던 자재가 아닌 더 값싼 자재를 쓴다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민간조합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도 소송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명기 씨던가
이 양반이 아리팍 그 조합장이었던가? 이 양반이 워낙 그 아리팍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나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분 고문으로 모셔가려고 한다고요. 서로. 근데 서울시가 조합원이면 시공사가 제멋대로 못하죠. 더군다나 서울시가 보통 조합원이에요?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나지만 서울시 지분이 뭐 30% 많으면 50% 이 정도 되는데 이 서울시를 상대로 시공사가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들끼리 엄청난 분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의 한강 조망권을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에서도 한강 조망권을 갖게 해달라는 요구예요. 이게 아주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싸움이 많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을 경우에 주택 소유 조합원들하고 상가 소유 조합원들끼리 이해관계가 틀려서 많이들 싸웁니다. 근데 서울시가 조합원 가운데 단일 지분 최대죠.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서울시가 조합장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서울시만 이익 보고 일반 조합원은 알거지된다. 근데 이건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사실 이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200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정착됐죠.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데 과연 이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서울시 마음대로 하고 서울시만 이득 챙기고 일반 조합원은 알거지 받는다면 가만히 있을 주민들이 지금 누가 있어요? 인허가 과정이 빨라지거나 최소한 순조롭게 진행된다. 요건 굉장한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예요. 1차 관문은 각 지자체지만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올려도 서울시가 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비사업은 주택 멸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셋값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서울 전 지역을 다 뭐 초고층 아파트로 지을 수는 없고 서울 전 지역을 다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서 주상복합 아파트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다 서울시가 전체적 차원에서 보고 조절하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 30년 됐다고 바로 뭐 재건축이나 혹은 뭐 재개발이나 가능한 게 아닌 거죠.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소셜믹스 아파트는 서울시 물건이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용적률 등에서 최적의 조건을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서울시가 지 물건, 지가 인허가하고 지가 용적률 뭐 이런 거 다 정해주는데 지 물건 지가 알아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냥 뭐 막말로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인 거죠. 벨트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명산파크는 마곡지구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좀 사정이 나아졌는데요. 과거에 서초구 방배동하고 동작구 사당동 사이에 중간에 도로 하나 있거든요. 그 8차선이던가? 그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집값 차이가 몇 배나 났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사당, 이수 그 지역들은 많이 떠가지고 이제 그 정도 격차는 아니지만 이게 왜 그래요? 방배동은 강남이라는 벨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사당동은 강남 3구가 아닌 비강남이었기 때문에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도 김포공항 복합개발 주민공청회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적 수혜지가 바로 수명산파크죠. 5호선 마곡역 아래에 있는 이른바 마곡지구 남쪽 엠벨리 단지들도 큰 혜택을 보지만 수명산파크도 큰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생길 가능성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SH 브랜드다, 뭐 소셜 믹스다. 방금 설명했죠. 앞으로는 되레 이게 장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산 왕궁아파트의 경우 1:1 재건축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임대 가구가 들어갔습니다. 기존 250가구에 임대 50가구 더해서 300가구로 재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때 일이니까 뭐 박원순 시장 때 일인데 앞으로 뭐 서울시장이나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안 그럴 것이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공공임대주택을 다량으로 확보하려는 건 그 어떤 정권에서든 필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봐야겠지만 어쩌면 이 소셜 믹스는요, 앞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또 1000% 뇌피셜에 한 500% 더한 건데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세요. 자, 이게 수명산 파크죠. 밑에 보면 요 산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 가보면요, 산이 아니에요. 여기가 10수여단 사령부가 있잖아요. 1958년 부대 창설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위치에 있어요. 이게 지도상으로 볼 때 면적이 한 20만 평가량 돼요. 저한테 몇 분인가가 이 근처 사는 분인데 저한테 옆에 있는 군부대 이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걸 물어본 분이 있었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뭐 10수여단 주요 임무 가운데 김포공항 경비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김포공항이 있는 한 뭐 10수여단이 옮겨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뭐 갑자기 남북 통일이 된다거나 뭐 남북한 간의 자유교역, 자유왕래가 실현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대만처럼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뀐다면 10수여단 뭐 이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이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마국은 그러지 않아도 주변에 확장 가능한 땅이 많아서 이게 마국의 최대 장점인데 또 20만 평의 업무단지로 개발할 만한 땅이 또 생긴다는 거. 그냥 뇌피셜이지만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곡 수명산 파크가 이제 2007년 입주했고 엠벨리가 2014년 입주했습니다. 연식이 7년 차이 나지만 여러 조건으로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좀 현실성 있는 거, 뭐 저희 뇌피셜이 섞어서 설명을 했지만 마곡 수명산 파크는 미래가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뗀 제목을 달았지만 그게 무조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제 나름대로 뇌깔인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